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의 사건 사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사회라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 사고 중에서도 화제가 됐던 사건을 모아서 신의 한수가 북한의 사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무섭게 꾸몄습니다. 무섭습니다. 북한의 사건 사고 이야기. 아, 무섭다. 저희가 조명도 좀 끄고 이렇게 나무도 좀 이렇게 보이게 설치하고 뒤에 백도 좀 으시시하게 꾸몄더니만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사니까 말이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고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살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살인 사건. 네, 살인 사건. 그 살인 사건 중에서도 지정에 얽힌 살인 사건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바람이 나서 자기 부인을 죽이고 싶어서 전기로 죽여버린 살인 사건입니다. 바람이 나서 자기 부인을 죽이고 싶어서 네. 전기로 으아! 아유 끔찍해라. 네, 때는 1990년대 초반에는 전기가 잘 왔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전공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 앞집에 있는 처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분은 군사복무 10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모님이 지정해준 여성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도 2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마 권태기가 왔을까요? 어느 날부터 앞집에 처녀와 바람이 나서 그 여자하고 계속 연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전거에 타고 또 돌아오고 막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 여자하고 같이 살려니까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하려니까 북한 당국은 이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이혼을 하기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 머리를 씁니다. 아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야겠다. 네, 그래서 전공이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는 기회를 이용해서 전기로 감전시켜 죽으면 흔적이 남지 않겠구나. 이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기 철사를 다 준비해서 이제 와이프 잠들었을 때 북한에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몰래 받아다가 그걸 이제 타서 먹여서 이제 재운 다음에 전기로 연결을 해서 와이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갑자기 죽었다 이러니까 마누라가 죽었다 이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장모님 댁을 가시집이라고 부릅니다. 가시집. 가시 아버지, 가시 어머니, 처제들이 왁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딸이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달려왔는데 진짜 멀쩡했던 딸이 죽은 겁니다. 네. 어제까지 신신펀펀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지? 신신펀펀? 네, 북한에서는 이제 신신펀펀하다. 신체든 심신이든 다 펀펀했는데 갑자기 왜 죽사했지? 그게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생각을 한 거죠. 북한에서는 형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아저씨가 누구랑 바람이 나서 그 말들이 지금 쉬쉬 돌고 있으면서 언니하고도 몇 번 싸웠다. 이거는 언니가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고 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경찰서에서 분주소에서 와서 뭐 심장마비 걸려 죽었겠지. 뭐 자다가 뭐 어떻게 돼 죽었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북한은 뭐 감식하거나 검식하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동네마다에서 이게 막 입소문이 세게 나고 또 아버지 엄마 통곡하고 하면서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수사해달라고 조르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집 남편이 누구랑 바람이 나서 연애하고 있다. 이걸 이제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이제 애들 데리다가 다 이제 질문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질문해서 물어보고 근데 애들 입에서 아버지가 뭐 전기 뭐 선 같은 거 그걸 창고에다 이제 가져다 놓는 걸 봤다. 이제 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니라고 꽉짱 우겼는데 분주소에 데리다가 막 때렸습니다. 이 새끼 솔직히 대라. 너 거짓말하고 있니? 네 와이프 펀펀했는데 왜 죽니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촉치면서 자 이거 봐라. 너희 집에서 이런 게 나왔다니까. 그제서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와이프가 이제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와이프를 죽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통곡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그때 한때 막 와 무섭다. 이혼해줘야 된다. 이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사실은 살인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고 총살을 하는 게 응당한데 예. 하도 그때 외부에서 막 북한에 대고 인권 하다 보니까 예. 정신형을 먹여가지고 재판만 하고 차에 실어서 데려갔습니다. 아마 정신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종신형.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사건 사고가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은폐되는 사건이 많은데 그나마 이 사건은 밝혀졌습니다. 예, 밝혀져서 다행인데 네. 뭐 대한민국 같으면 이런 사고들 너무 많고 사건들도 그렇죠. 많고 더 네. 잔인한 사건들이 네. 많은데 북한은 뭐 뉴스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만 접해도 막 와 무섭다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소식을 뉴스에 실지 못하니까 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뻔하게 일어난 사실들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전달하잖아요. 예. 왜 그런 얘기를 전달했냐? 그 전달한 사람도 데리다가 아,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알고 있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이런 나쁜 뉴스들은 입을 통해서 전달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렇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런 말들이 막 천리까지 가는 거예요. 천리까지. 예를 들면 한경북도 원성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는데도 이 사건이 저기 항해도까지 쫙 퍼지는 겁니다. 야, 이 말로 막 퍼지는 그렇죠. 게.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뭐 그런 사고 대한민국에 워낙 흔하다 보니까 네. 뭐 그냥 그렇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막 꾸며놨는데 저희 듣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무섭진 않아요. 북한에서는 이게 쇼크할 사건이에요. 북한에서 네, 그렇군요. 정말 이게 희귀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그때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 애까지 낳아주고 자기 부인을 바람이 났다고 자기 부인을 전기로 감전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지릅니까? 네.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네. 북한에선 이혼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이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서로 내놓고 사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혼하기 어렵다 보니까 말이 그냥 뭐 일부 일처제지 네. 일부 이처제를 사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혼을 못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와이프는 집에다 두고 자기는 또 이제 나가서 다른 부인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부부를 83 부부라고 합니다. 무슨 부부요? 숫자로 8.3 부부요. 8.3 부부. 네, 8.3이 뭐냐 하면 네.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는데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을 만들라 해서 국가가 만드는 거 말고 그냥 민간에서 그냥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만든 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하고 이제 개인들이 만든 거. 옛날에는 개인들이 만든 게 국가에서 만든 것보다 질이 못했거든요. 네. 지금은 좋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짜 상품이니까 8월 3일 교시회에서 인민소비품 생산 83 제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가짜잖아요. 여기 정품이 있고 이거는 그냥 가짜로 이제 짜투리 같은 걸로 가짜로 만들었다 해서 83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부들을 가짜 부부, 83 부부 이렇게 가짜 부부라면 러걸 쪽이니까 거기다 약간 좀 애돌아서 83 부부. 네, 그래서 딱 보면 기차를 타거나 뭐 어디 가면 83 부부들은 더 친해 보이죠. 저 부부들은 83 부부로구나. 왠지 이제 정식 부부 같지 않다. 이제 딱 보면 알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네. 예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제가 이제 그래픽이 강하니까 이 유원지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그리고 그걸 사진사 하셨구나. 그때 직접 합성을 해서 뽀샵을 하는 거죠. 그때는 스티커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걸 들고 유원지에 가서 이거를 장사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북한 가면 돈 되게 벌겠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장비도 사고 컴퓨터도 무겁게 차에다 싣고 둘둘둘둘 가갖고 말이죠. 그때는 제가 차도 없어가지고 친구 차 빌려서 싣고 가서 유원지에서 딱 깔아놓고 딱 샘플들 있잖아요. 연인들 찍은 거, 뭐 하트도 들어가고 합성도 해주고 얼굴에 점도 좀 지워주고 딱 해놨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망했습니다. 왜요? 불륜들만 오더라. 사진을 안 찍어. 유원지에 불륜들만 와. 사진을 안 찍어. 증거를 남기면 안 안 되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유원지보다는 놀이공원을 가야 된다. 왜냐? 놀이공원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 진짜 부부죠. 진짜 부부들이 네. 오지.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니까 장사가 됐어요. 아, 그래 첫날 거기 가갖고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아무도 안 찍어. 들어가면서 사진 찍어서 깎아줄게요. 그런데도 막 도망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83 부부들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좀 으시시한 분위기에서 좀 무섭게 좀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북한의 제도를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예. 네. 북한에선 이혼하기가 어렵다. 네. 또 더 나가서는 북한 사회가 수사가 제일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정보 유통이 안 되니까 이런 사건만 있어도 입으로 전달해야 되고 또 숨겨진 사건은 오죽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더 무서운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더 얘기 안 해줍니까? 내일 옵니까? 2부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내일 해야죠. 네. 더 무서운 사건. 네. 내일은 어떤 사건이? 내일도 살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살인 사건.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춥다. 네, 분위기가 으시시하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예, 범죄가 있을 수뿐이 없는데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범죄 행태가 단순하고 또 뭐랄까요? 좀 허술하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순수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예. 자, 내일도 또 다른 북한의 사건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